음질이 잘 잡히지 않아서 녹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녹화를 잘 못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무래도 장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수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이게 뭐 다른 영상을 찍는데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 촬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진도 나가지 못한 부분 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자, 제가 또 어떤 선생님한테 이제 조언을 들었는데요. 제 영상이 너무 길대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해야 공부하는 맛이 나는데 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공구형 합금강입니다. 공구형 합금강을 합금 공구강, 그 다음 고속도 공구강, 경질 공구형 합금강, 이렇게 나누네요. 우리 교과서는 이 세 분류를 나눈 건데요. 이 분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제품들, 각각의 지금 얘기하는 제품은 재료거든요. 각각의 그 재료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 공구강이라고 하는 건 공구에 사용하는 강이거든요. 강은 뭔지 아시죠? 강철, 연강, 경강 이런 걸 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절상용 합금 공구강,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내충격용 합금 공구강 공부했습니다. 내마모 불변형용 합금 공구강, 열강 가공용 합금 공구강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 대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교실. 고속도 합구강, 공구강 하이스피드 스틸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합금강으로 절삭공구강의 대표적인 강이다. 근데 이거 개발된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교과서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몇십 년 전에 붙였던 이름을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이스피드 스틸은 고속절삭할 때 적당하다. 그래서 고속도 공구강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텅스텐계가 있고 코발트계가 있고 몰리브데넘계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질 공구형 합금강, 스텔라이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스텔라이트는 어떤 제품이냐면 경질 주조 합금 공구 재료인데 주조한 상태에서 그대로 연삭해서 사용하는 비철 합금입니다. 얘는 비철 합금입니다. 철이 없대요. 철이 주가 아니란 얘기고, 철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스텔라이트라는 재료는 주조한 상태에서 연삭해서 사용하는 그런 합금입니다. 얘는 주조 상태로 쓰기 때문에 열 처리를 따로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열 처리 없이도 충분한 경도를 갖고요. 스텔라이트 중에서 코발트, 크롬, 텅스텐, 탄소계의 합금은 단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형 주조에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텔라이트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잠시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텔라이트라는 제품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스텔라이트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스텔라이트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의 사이트인데요. 이 회사를 먼저 보시면 스텔라이트는 캔나메탈이라는 회사의 상표랍니다. 근데 이 스텔라이트라는 상표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스텔라이트로 도메인을 만들었고요. 스텔라이트는 제품을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제공합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고, 이런 스텔라이트라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가 만든 재료는 아까 보셨듯이 기본 괴나 봉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스텔라이트를 봤고요. 뭐 아까 이제 사이트에서 봤을 때 뭐 치과용 재료, 뭐 고온 아이스, 그다음에 뭐 내마멸용, 내마멸을 위해 인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뭐 그런 아까 문구도 있었잖아요. 자, 그다음 특수 백주철, 스텔라이트에 코발트가 다량 함유되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를 몰리브데넘, 기타 금속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이트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돈이 많이 벌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유사품이 나오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특수 배추철 이렇게 부릅니다. 소결 초경 합금. 자, 소결이 뭐였습니까? 소결,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도 신소재 경제라는 그 발간지가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더 좋겠네요. 신터링, 소결이란 분말을 원료로 사용해 만들어진 성형체를 분말을 원료로 만들어진
성형체를 고온에서 치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분말 성형체의 밀도는 40에서 60%에서 소결 이후 80에서 90%까지 증가하며 부수적인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동반 현상은 입자 크기 변화로 소결 과정에서 입자 크기가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 흔히 관찰된다. 따라서 치밀화와 입자 성장은 대표적인 소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분말. 자, 원하는 분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속의 분말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분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금속의 분말이 있겠네요. 아, 이거 무슨 색깔을 할까? 분말이 좀 크네요. 이건 분말. 얘를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얘를 꽉 누릅니다. 꽉 이렇게 눌러. 꽉 누릅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열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분말들이 어떻게 되느냐. 분말들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럼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꽉 들어차겠죠. 그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강도가 되게 강해지겠죠. 그리고 성질이 변하겠죠.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걸 소결 공정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소결로 뭘 만들었냐? 초경합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초경합금은 또 뭐냐? 자, 나우텍이라는 우리 기계 관련된 회사입니다. 초경합금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요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금속 탄화물과 철계 결합금속, 철, 니켈, 코발트를 분말량, 소결 과정을 해서 복합금속, 소결 탄화물 이런 걸로 만드는 걸 그 초경 합금이라고 부른대요. 금속 탄화물을 분말형 금속 원소를 프레스로 성형한 다음에 이걸 소결해서 만든 합금을, 여기 소결 설명할 때 약간 설명했던 내용이죠. 절삭공구와 내열, 내마멸성이 요구되는 부품에 많이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경도가 높고요. 고온 경도 강도하고 양호해서 변형되지 않습니다. 내마멸성이 우수합니다. 압축 강도가 높습니다. 이게 초경합금의 특징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선반 실습 때 사용했던 바이트 있잖아요. 그게 초경합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얘는요, 탄화 텅스텐, 탄화 타이타늄, 탄화 탄탈럼 등 금속 탄화물을 코발트로 소결한 비철 합금이고요. 철이 들어가긴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 원료가 철이 아니기 때문에 비철 합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철이 불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소결 탄화물 공구라고 하며 독일의 크루프 1928년, 얼마나 옛날이에요. 1928년이면 그때 개발된 그 재료를 아직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때 비디아가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카보로이, 영국의 미디아, 일본의 턴갈로이 등 유사 제품이 연이어 출시해 있는데, 얘는 제품 이름이에요. 턴갈로이는 이제 탄화 텅스텐과 코발트 합금, 다이아몬드 다음가는 붓기를 가지고 있어 쇠를 깎거나 바위를 뚫는 기구의 부품 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사이트 들어오는 게 재밌죠. 턴갈로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탄가로이라고 읽네요. 탄가로이 사장이 타토시 케노시타입니다. 이분이 사장님으로 계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턴갈로이라는 제품이에요. 제품 소개를 한번 보면요. 우리 터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반이에요. 선반에 들어가는 요런 그 바이트, 인서트 요런 것들을 턴갈로이로 만들기도 하고요. 나사 바이트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루빙 할 때, 밀링 할 때 이런 바이트들을 턴갈로이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아, 카보로이 아까 어느 회사에서 봤던 것 같다, 그죠? 미디아 이런 제품들도 찾아보면 그런 사이트들이 있겠죠. 이 소결합금은 탄화 텅스텐 코발트계와 탄화 텅스텐, 탄화 티타늄, 코발트계 두 종류로 구분된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된답니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인성이 낮고 충격을 받는 부분은 적당하지 않은 게 탄화 텅스텐 코발트계, 주철, 강, 황동, 경합금용 공구로 사용하면 고속도 강의 2배 이상의 속도로 가공할 수 있고요. 고온에서 내구력이 크고 알보나이트, 석재, 유리, 도자기 등과 같이 고속도 강으로 절삭하기 어려운 재료를 절삭할 수 있으면 공구 수명도 길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탄수강, 니켈, 크로뮴, 망가니즘 등은 탄화 텅스텐 코발트계에 탄화 타이타늄 또는 탄화 탄탈럼을 첨가한 것, 이게 이거란 얘기죠. 그죠? 강한 재질의 절삭용으로 사용된다. 1955년 무렵부터 우리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세라믹은 초경 공구용 재료로 세라믹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교과서도 틀릴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세라믹도 초경 공구형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온 경도가 크고, 네, 세라믹에 들어간 애는 내마막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절삭 중에 피절삭정하고 공구가 융착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상온에서 경도와 저온량은 별로 크지 않고, 세라믹의 도자기 같은 걸 생각하면 제일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충격에 약하죠. 그렇습니다. 세라믹 공구는 무기질의 고온 소결 재료로 만든 공구를 총칭하며, 자, 세라믹 공구는 무기질의 고온 소결 재료로 만든 공구의 총칭입니다. 무기질, 고온 소결 재료. 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죠. 흙이 무기질이죠. 걔가 분말이잖아요. 걔를 뭉쳐가지고 고온 소결한 거잖아요. 그죠? 산화물, 탄화물, 붕화물계 등이 대표적이고요. 공구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 공구 재료로 사용되는 것. 이거 색깔 좀 바꾸자. 공구 재료로 사용되는 건 알루미늄을 주성분들하는 산화물계의 세라믹으로, 얘는 더 고온에서 소결시켜서 제조한다. 이겁니다. 끊어서 가죠. 여기까지 한 텀.